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디디 추싱 사태를 계기로 좀 시리즈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플랫폼 기업의 앞으로의 전개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얘기해 봤고요. 오늘은 이 VI 구조라고 저희가 채널 초기에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중국 특유의 이 어떤 상장 구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디디추싱 사태가 이런 VI 구조에 대해서 확실히 명확히 이해해야 정확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국이 해외 상장을 한, 특히 미국에 상장한 알리바바, 탄센트, 알리바바, 징동, 핀두오두오 다 가는 구조는 바로 VIE, 어렵긴 한데 가변, 이익 실체 구조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이유는 디디 추싱 사태 때문에 어제 중국 당국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외 상장한 회사들 다 조사해 보겠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손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홍콩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왕이, 징동, 바이두 이제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거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홍콩 시장의 항생지수가 이제 6월 말 7월 초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크게 확 빠지죠. 네, 저점을 깬 모습. 그렇습니다. 그것의 이제 이유가 바로 이 VIE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 중국 플랫폼 기업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4대 악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리바바하고 디디가 유발한 건데, 첫 번째 반독점법, 두 번째 이 벌금 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법.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썼던 데이터를 자기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드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인터넷 기업의 해외 상장 VIE 구조를 조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구조 방식으로 미국에 상장하는 거 맞겠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정보 데이터 관리 이거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이 네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최근에 그런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약한 것은 그 7월 8일에 또 벌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중국의 시장감독국이라고 하는 여기서 알리바바, 탄센트, 메이투안, 디디 여기 이제 메이저 플랫폼 기업의 22개의 반독점 위반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때렸습니다. 어제. 어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기에서 디디가 이게 지금 22건 중에서 디디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거의 9개 정도, 8개 정도 됩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디가 그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법에만 걸려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반독점법에 걸려서 이게 또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디 같은 경우는 거의 과점도 아니라 그냥 독점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8.7%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 걸렸다. 그래서 이게 걸렸고, 두 번째 이제 악재는 바로 데이터 보안법입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이 네트워크 보안법은 내가 이제 오퍼레이션한 비즈니스에서 고객의 정보만 유출하지 않으면 되고, 이걸 해외로 보내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 이 데이터 보안법은 훨씬 강력해요. 내가 만든 모든 데이터는 해외로 유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는 반드시 중국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이제 서버에 중국 안에 있다고 하면 중국 당국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9월 1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디디 때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이게 산업, 통신, 교통, 금융, 위생, 건강, 교육, 과학기술 여기에 이제 중요 산업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을 이거를 정부가 깊이 관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데이터들을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비즈니스 모델에 또 어떻게 마케팅에 썼지만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벌금도 때리겠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책, 그 수안취엔파라고 하는 요게 이제 새로이 나오는 그 데이터 안전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 안전법, 뭐 데이터 보안법 이런 것들을 좀 낮게 보지만 아까도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현상 말고 그 뒤 배경을 이제 보면은 이 현상은 뭔가를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 뒤 배경에 보면 나라 전체가 관여되어 있는 큰 프로젝트가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NSC가 있잖아요. 국가안전보장위원회가. 네. 그렇듯이 중국에도 국가안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주석이 누구냐면 시진핑입니다. 근데 국가안전위원회의 이 역할 세 개 중에서 하나가 국가 네트워크 부분에 안전이 있는데 거기에도 TF팀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정보와 영도 소조 뭐 이런 이제 이름에 우리가 들으면 생소하지만 이 국가 정보 관리의 최고의 이 의사 결정 기구인데 여기도 조장이 시진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의 국가 최고 책임자가 관여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DD라는 회사가 무슨 뭐 해외 상장할 때 법 위반을 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뒤편에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고 지금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중국의 최고의 의사결정이 바로 심화 국가개혁기구 방안이라는 거 이걸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4개의 TF가 있어요. 그 네. TF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안전네트워크 TF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네트워크 안전에 관한 TF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 관한 이제 TF가 있고 외교에 관한 4개의 TF가 있는데 그 TF 중에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 정보 안전 TF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 기구가 4대 사업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그렇습니다. 생각했군요. 그래서 이제 심화 개혁 TF를 시진핑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국가안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시진핑이 주도를 직접 하고 있고 관리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트워크 정보 안전 TF도 이거 시진핑이 직접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 이제 안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감시하는가 이제 이걸 디펜스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국가안전위원회 이것이 이제 NSC인데 이것이 2013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국가안전법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2015년에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안전이 바로 2017년에 만들어졌고 데이터 안전이 이제 금년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2013년 이후로 거의 7년 동안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어 온 이제 그런 그 법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 개 기업의 IPO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안 자체는 미중 분쟁, 미중 전쟁의 상황에 관련된 이슈라는 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DD를 그 규제하고 하는 회사가 그 기관이 바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라는 요 기구인데 네. 이 기구 위에 방금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안전 정보화 TF가 있는데 여기에 이 책임자가 시진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국가안전위원회가 있는데 NSC가 있는데 그것도 주임이 시진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DD와 관련되는 데이터 문제는 이 한 개의 기업이 정부의 어떤 이제 뭐 업무 협의에 허점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제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이런 이제 세게 만들어 놓은 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바로 이제 어제 홍콩 주가가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해외 상장 제한 조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24년까지 미국에서는 외국 회사 책임법을 통해서 그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이제 중국 기업은 퇴출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중국은 DD 사태를 통해서 7월 6일 날 발표를 해요. 해외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확립한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는 정보 이동 통제하고
해외 상장 기업의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국가 관련한 데이터는 해외에다 보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해외 상장하는 기업은 증권감독위원회하고 인터넷 판공시를 두 군데를 반드시 거쳐서 인터넷 보안을 필수로 요거를 심사를 받아야 된다. 요 조항이 지금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저 의문이 있는데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한 조치는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2024년까지 유예기간이 3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상장 폐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있어서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나오는 전개에 따르면 지금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 어떤 이제 조치와 그 조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투자자들은 상당히 예민하게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상장한 거 미국에서 하는 거니까 내버려 뒀다가 이제는 일상적인 데이터도 다 체크해 보겠다는 거죠. 그럼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상장 제한, 그다음에 해외 상장 기업에 대한 이제 비밀 유지 의무 부과를 한 것이 7월 6일 들어왔는데 그게 플러스해서 지금 폭탄이 하나 더 터진 것이 바로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그 지분 없이 기업을 지배하는 가변 이익 실체 VIE 규제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충격을 크게 준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 탄센트, 뭐 징동, 핀두오더가 다 이 구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는 뭐 중국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 시나닷컴이라고 하는 신랑이라는 사이트가 2010 몇 년인가요? 그 미국에 처음 상장했을 때 이 미국 IB가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산업에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외국인이 투자를 안 해주면 돈이 없어서 상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뭐 운영이 안 되니까 투자를 그렇게 받는데 대신 근데 외국인이 인터넷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건 외국인 투자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인터넷 기업은 그 펀딩을 안 받으면 중국 안에서는 적자가 크게 나기 때문에 투자할 사람이 없는 거죠. 요걸 피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VIE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외국 개인이 이제 여기에다가 K만이나 이제 그 BVI 여기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해외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돈을 넣어가지고 국내에도 페이퍼 컴퍼니를 이제 외상 투자 관리 기업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 회사가 이제 이 돈을 받아서 뭘 하냐면 중국 내 기업, 여기 기업하고 이제 예를 들면 알리바바 중국 기업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이것은 외국인이 투자를 하면 불법이니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건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거 투자를 한 게 아니죠. 그 대신 거기다 계약서를 2개를 쓰는데 하나가 뭐냐면 콜옵션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지분을 판다 그러면 그 지분은 내가 먼저 산다. 이제 요걸 하나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질권을 설정을 해요. 그 대주주의 그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릴 때도 보면은 집을 담보로 맡기든지 아니면 주식 담보 대출 하잖아요. 근데 주식 담보 대출할 때는 주식을 반드시 담보로 넣어야 되듯이 이거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대주주의 지분을 그대로 담보로 잡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계약이라는 걸 하나 해가지고 그 국내 회사가 벌고 있는 이익을 컨설팅 비용으로 다 100% 내가 다 빼가는 겁니다. 그 서비스 회사가.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중국 법을 위반하지 않고 뭐 지분을 가진 게 아니라 대출을 해준 거니까 그 대신 내가 대출을 해줬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을 인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회사가 내는 이익은 서비스 계약을 통해서 다 우리 회사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여기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실제적으로 국내 안에 있는 회사를 100% 다 지배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하는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VIE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국 법망도 피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기업 이익을 이 페이퍼 컴퍼니에 오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그 구조 자체는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 안 되는 법망을 피해간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이게 반독점을 피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에다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얘가 자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에 이 지분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인터넷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은 전부 이 구조로 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집중도를 가짜로 만드는 분산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이 디디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보면 이런 구조에서 뭐가 또 하나 문제가 되냐면 차등 의결권 구조예요. 네. 그래서 벤처기업인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은 조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야후한테서 지분 투자를 받아서 거의 50% 가까운 외자를 끌어들인 거죠. 네. 그럼 일대 지주 지분율은 대폭적으로 떨어져서 아마 알리바바의 마윈도 IPO 할 때는 지분이 8%인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8%가 어떻게 회사를 지배하냐? 네. 거기에 비밀은 바로 이중 구조, 지배 구조, 차등 의결권인데, 지금 이게 디디 추싱의 경우를 보더라도 네. 이 청웨이라고 하는 일대 주주가 6.5%, 레노버 회장에 따른 류청이 1.6%, 주경사가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결권은 이제 청웨이가 35, 레노버의 유청이 22%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다 합치면 57%가 돼요. 그래서 이 지분율은 9.9%밖에 되지 않지만 의결권은 57%를 갖는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VI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디디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런 해외 지분 VI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지분은 예를 들면 청웨이가 49%, 완강이 48% 이렇게 해서 국내 주주들이 거의 100%를 갖고 있지만, 해외에 상장하는 회사는 이 소프트뱅크가 21%, 우버가 12%, 탄센트가 6.6% 가진 외국인 회사 3개 회사가 이 지배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VI 구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중국 당국은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니들이 지분을 갖지 않고서 이게 계약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망을 회피한 거가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죠. 그 전까지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제 문제 삼는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문제 삼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에서 하나는 폐지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된 게 이 문제인데, 그러나 그럼 기상장된 기업을 이 조항을 걸어서 다 상장 폐지할 거냐를 보면은 요것은 제가 볼 때는 신규 상장 기업한테만 적용한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그러면,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본토 기업, 네. 그 레드칩이라고 그러죠. 네. 홍초구라고 하는 요 회사들도 요하고 똑같은 VI 방식으로 상장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다 해야 되기 홍콩도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거죠. 홍콩에 상장돼 있는 뭐 홍콩 그 상장 기업의 70%가 중국 본토 기업인데 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날아가야 돼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VI 구조는 기존에 이제 나간 회사들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건 어렵고,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VI 구조로 나가기가 대단히 어렵고, VI 구조를 하더라도 홍콩으로 가는 것이지 미국으로 가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VI 구조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언론의 과한 보도고, 네. 그 대신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하는 것은 어려워질 거다. 미국에 있는 기업이 상장 폐지는 아니지만 약간 유도가 기존의 어떤 분위기처럼 유니콘 기업들 홍콩으로 와라. 상장 폐지하고 홍콩으로 다시 와라. 예, 이런 분위기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홍콩 상장으로 이전을 하라는 것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수집한 빅데이터. 네. 이거는 지금은 이제 자기 서버에 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알고리즘 이용해서 마케팅을 했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은행을 만들어서 그걸 다 이관해라. 이제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고객 정보를 이용한 알고리즘 마케팅이 불가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 5억 명의 이동 그 전자상거래 고객을 베이스, 이 사람의 DB를 이용해 가지고 알리 뮤직도 만들고 알리 건강도 만들고 뭐 알리 이제 이 쇼핑도 만들고 이런 걸 했는데, 이 정보를 다른 이 계열사들의 영업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칙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봐왔던 중국 인터넷 비즈니스의 모델 자체에 근본적인 수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모델의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어도 5가지의 영향이 같이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왜 이제 조정을 받냐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금융당국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는 2가지인 게 이제 반독점법하고 데이터 안전법인데 그걸 이제 옥죄는 이제 중요한 툴 하나는 VI 구조를 이제 점검해 보겠다는 거고 네. 그것이 앞으로는 VI 구조를 통해서 미국 상장은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이 얘기가 단순히 디디 추싱의 어떤 IPO 관련된 얘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점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라는 그런 정답들, 솔루션들을 천천히 찾아가는 시간이 계속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